로미야, 이게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아이템이다. 아니, 대대로 내려오는 거면 왜 며느리를 건너뛰었을까?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고부 갈등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딸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꼭 한 번씩 거쳐가야 하는 필수 코스, 사랑의 핫쇼핑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저희 애들은 핫쇼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또 1호 이유는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두드려 패고 때려 부수고 막 변신하고 슈풍 슈풍 이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1호 이후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3호도 핫쇼핑을 오빠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덩달아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같이 친하게 지내는 그 한 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이번에 무대 인사 겸 보러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따라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에 딸아이한테 물어봤죠. 너 핫쇼핑 좋아하니? 그랬더니 딸이 핫쇼핑을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아버님 저한테 왜 물어보시나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친한 동생 걔 알지? 걔가 무대 인사랑 해가지고 핫쇼핑 영화를 보러 간다고 했는데 네가 안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데려가지 않으려고 한다. 저희 딸아이가 아버님 제가 그동안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핫쇼핑을 좋아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는 은평 롯데시네마에서 무대 인사랑 같이 봤고, 여자 아이들이 주 타겟층인 그런 애니메이션을 처음 보러 갔거든요. 극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당연히 저희 사모도 그랬는데, 핑크색 드레스에 핑크색 신발에 핑크색 왕관에, 그리고 저희 애는 머리를 또 하트 모양으로 묶고 갔어요. 그래서 장수탕 선녀님처럼 하트 모양으로 묶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요술봉도 있고 막 날개 있는 애 있고, 애들이 얼마나 이쁘게 차려입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극장이 온통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봄날의 벚꽃이 극장가에 피어 있더라. 예,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아무튼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무대 인사는 처음에 관계자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요즘에 무대 인사 선물을 포장해야 돼가지고 매일 밤 이렇게 자기가 선물을 포장을 하는데 그 시간이 전혀 힘들지가 않다. 관계자분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데 다음 분기 등록금이 이 사랑의 핫쇼핑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막 고맙습니다, 막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왜 나는 저분만큼 성공하지 못했을까라는 자괴감도 살짝. 그 다음에 핫쇼핑이 와가지고 무대 인사를 해줘요. 무대 인사라고 해봤자 그냥 핫쇼핑이 탈쓰고 와가지고 관계자분이 핫쇼핑 퀴즈를 내면은 이제 맞추고 선물 나눠주고 이런 거였는데, 그날은 특별히 핫쇼핑의 뒤태를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핫쇼핑의 뒤태? 뭐가 궁금하지? 그 다음에 퀴즈 풀고 선물 나눠주고 이제 핫쇼핑 갔습니다. 사랑의 핫쇼핑이 무슨 내용이냐? 이게 캐치 티니핑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핫쇼핑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랑 여주인공 로미라는 아이와의 첫 만남을 다룬 프리퀄적인 애니메이션이다. 로미가 사는 이모션 나라에는 티니핑이라고 하는 포켓몬 같은 애를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니나 봐요. 근데 10살이 되던 해에 로미가 나만의 티니핑을 정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드는 애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 잡아오는 건지 애들이 성문을 이렇게 쿵쿵쿵 두드려갖고 들여보내주셔 이렇게 해가지고 로미를 만나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티니핑을 만났는데도 마음에 드는 애가 없자 로미가 이제 상심에 빠져 있죠. 왜 내 마음에 드는 티니핑은 없나? 그러다가 우연히 서재에서 책을 발견을 하는데, 거기 책이 이제 운명적으로 쫙 펼쳐지면서 핫쇼핑이라는 애가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완전 꽂힌 거죠. 얘다 라고 해가지고 얘를 내 티니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막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핫쇼핑이 사는 곳에 마물이 살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기 때문에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의 만류에도 로미는 떠나게 되죠. 로미가 떠나는 과정에서 할머니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나중에도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할머니가 정말 좋은 할머니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떠나가지고 핫쇼핑을 만났는데 핫쇼핑이 거부해요. 나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 왜 거부하나 봤더니 핫쇼핑 옆에 트러핑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번 애니메이션의 빌런 역할을 하는 애인데, 이 트러핑이라는 티니핑이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핫쇼핑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트러핑이라는 애한테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얘도 어떤 왕국의 왕자님의 티니핑이었는데, 이 왕국의 국왕이 왕자가 키우는 티니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왕자는 저기 멀리 보내버리고 티니핑도 궁궐 밖으로 쫓아버려요. 근데 이 국왕님도 참 치졸해. 자기 애가 키우는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안 되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그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버리고 막 다 버리고, 아무튼 그 치졸한 아버님이 있습니다. 트러핑도 내쫓고 왕자도 멀리 보내버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트러핑이 맨 처음에는 궁궐 앞에서 기다리다가 막 시간이 막 흘러요. 막 낙엽이 떨어지고 막 눈이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왕자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왕자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흑화합니다. 그래서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돌로 만들어버리고, 왕자한테도 말로 변하는 저주를 걸고 그 왕국의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핫쇼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미를 만난 다음에 로미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우리는 영원한 친구야, 변치 않는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트러핑이 정신머리 없는 놈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면서 잡아가고, 로미가 내 핫쇼핑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핫쇼핑을 구해오는
그런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다. 장점은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애들이 좋아합니다. 맨 처음에 영화가 무서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관계자분도 얘기하실 때 무서운 장면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한두 명 정도가 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 위기의 장면이 있어요. 로미하고 하츄핑하고 공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제일 무서웠던 장면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는 4살인데 그 친구는 조금 무섭다 그랬고 저희 딸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전혀 무섭지 않아. 그래서 볼만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딸애가 인사이드 아웃 볼 때 무섭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무섭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제 무릎에 앉아갖고 잘 봤어요. 그리고 뭐 애들이 좋아하니까 부모의 감상평이 뭐가 중요한가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줄에서는 영화가 중반을 지나가니까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언제 끝나? 왜 이렇게 길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뒷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로미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츄핑이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아이가 마치 울음을 참다 터진 것처럼 으호호 하면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엄마가 깜짝 놀래잖아요.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서워서 그런 거야? 애가 막 오열하느라고 말을 못 이어 애가 너무 그 장면이 슬펐던 거야. 하츄핑하고 로미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갖고 참다 울음이 터져버렸던 거죠. 이때 부모의 감정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면 어떡하지? 약간 민망한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한데 만화를 보고서 우니까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의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구나. 한마디로 케바케라는 거죠. 아무튼 그랬고 개인적인 감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애들 보는 거에 어른의 시선과 어른의 잣대로 평가하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떤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우리 또 캐치티니핑이 한국을 대표하는 IP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딸이 지금 이제 5살인데 35살, 45살이 돼서 자기 자녀와 손잡고 와서 엄마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하츄핑이 저랬는데 하츄핑이 많이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얘기도 해주고 캐치티니핑이 100마리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막 수천 마리가 됐구나 즐겁게 뭔가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지금의 포켓몬 같은 그런 IP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의 하츄핑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빌런은 할머니다. 아까 하츄핑을 만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로미의 안전 때문이거든요. 얘가 10살이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 위험한 곳에 가면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부모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로미가 속상해가지고 방에 있으니까 할머니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서 밤에 몰래 들어와요. 몰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무튼 들어와가지고 로미 옆에 딱 앉으면서 로미한테 넌 할 수 있다. 할머니는 널 믿는다. 너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뭔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옆에서 애한테 계속 바람을 집어넣는 거야. 할머니가. 엄마 아빠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의 여행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아이템도 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국 로미는 집을 가출을 하게 돼. 캐리어에 짐 싸가지고 그래 넌 하츄핑을 찾아가야겠어. 부모의 교육 방침이 이러면 할머니가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데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밤늦게 애한테 초콜릿 먹이지 말아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게 귀여우니까 초콜릿 하나 더 넣어주고 TV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라고 해도 TV 보여줘. 물론 내 손주가 손녀가 예뻐서 그런 건 알긴 하겠지만 어쨌든 부모의 그런 교육 방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주는 게 맞다.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집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그게 맞지 않나. 할머니는 그렇지 않고 할머니가 할 수 있다 하니까 로미가 그래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집을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 로미한테 어떤 아이템을 줬다고 했잖아요. 로미한테 아이템을 줬는데 이 아이템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마법의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마법의 아이템을 로미한테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로미야 이게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져오는 아이템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로미한테 주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니 대대로 내려오는 거면 할머니가 갖고 있다가 며느리한테 갔다가 로미한테 가는 게 맞는데 왜 며느리를 건너뛰었을까.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고부 갈등이다. 사랑의 하츄핑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 제작자가 숨겨놓은 고부 갈등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니 로미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하거든. 너도 어릴 때 그러지 않았냐고 막 얘기하면서 로미는 잘할 수 있어. 엄마는 옆에서 분명히 그 전날까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웃으면서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 아닐까. 아직도 엄마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아빠, 그리고 아직도 나의 아들을 마음으로 독립시키지 못한 어머니.
그리고 그 며느리, 그 세 사람 사이의 그 어떤 그 갈등, 그리고 엄마 아빠의 자녀인 로미, 이 어떤 그 가족의 그 역동이 고부 갈등을 발단으로 해가지고 사건들이 일어나게끔 한 게 아닌가. 로미가 할머니 말을 듣고서 가출을 하게끔 만들게 된 그 어떤 그 요소가 가족들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아무튼 그래서 할머니가 최고의 빌런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로미가 하츄핑을 만나는데 자기를 거절하는 하츄핑을 설득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 잤어, 저는. 그래서 콕 자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로미가 하츄핑을 4번 찾아갔다. 뭐 또 하고 뭐 춤도 추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지루했습니다. 뭔가 그 반복되는 것 같고 노래만 계속 부르고 그래가지고 그 분량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셨나. 네, 런타임이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근데 뭐 애들은 재밌었다고 하니까 넘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트러핑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아쉬웠는데, 트러핑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얘도 참 억울한 점도 많고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오해가 있다고 하긴 했는데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잖아. 그 임금님이 나 내쫓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 못 만나게 하고 1년 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저기 은행나무 침대 그 옛날에 그 영화 보면 그 황장군이 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한겨울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도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도끼가 바짝 오르잖아요. 근데 얘 밖에서 1년 동안 세워놨다고 해봐. 얘 얼마나 속상하고 그랬겠어요.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막 비바람이 이렇게 몰아치고 이랬는데, 근데 어쨌든 얘가 충분히 상처받을 만하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얘가 나쁜 애로만 이렇게 비춰지니까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로미가 할머니가 준 아이템으로 모든 마법을, 나쁜 마법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돌로 된 사람들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고, 나는 여기서 임금님이 와가지고 용서를 한번 빌 줄 알았어. 아니면 사과를 하든가, 내가 너를 오해했다, 미안하다, 요런 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일절 없고 그냥 말이 된 왕자님이 다시 사람이 돼가지고 얘 꼭 안아주면서 우리 앞으로는 헤어지지 말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요걸로 끝나는 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뒤에 수습도 잘 되고, 그리고 얘도 실수했으면 사람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이제 막 용서도 빌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참회도 하고 석고대죄하고,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다. 이야기가 너무 이게 확장되고 커지고 이렇게 하니까 두 사람에게만 집중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그리고 제작자가 아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느껴졌다,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트러핑이 하츄핑하고 로미하고 말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트러핑이 로미한테 너는 언젠가 하츄핑을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로미가 아니야, 난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더니 트러핑이 지금이야 그렇겠지, 너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은 우리를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시간이 지나도 하츄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뭔가 그 제작자의 소망이 좀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마지막에 로미가 혼자서 트러핑을 찾아가거든요. 그 성으로 가가지고 하츄핑을 구해오는데 말도 타고 가고 막 문도 부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건데, 저는 이런 로미의 그 신체적인 우월함이 초반에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영화 시작할 때 로미가 그 분홍색 성에서 핑크빛 방에서 핑크빛 침대 위에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시작할 때 말 타고 다니면서 로미가 나올 수 있잖아요. 말 이래 하면서 막 넘어가고 막 활 쏴갖고 막 노루 잡고 이런 거 하면서 시작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공주님은 항상 성에서 침대 위에서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일어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로미가 뭐 어떤 훈련을 받는 내용이라든가 덤블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계 체조를 배우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이 들어가면 어떨까? 로미가 연약하고 운동과 담싸운 그런 공주가 아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끈기 있고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는 친구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어떨까? 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뭐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고,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가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다음 극장판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들 배꼽을 잡으면서 깔깔거릴 수 있는 그런 웃음 코드와, 그리고 함께 꺼이꺼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동 코드가 많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좋은 작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꿈과 사랑과 희망을 잘 심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